오늘 본회의가 사실상 어렵은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여야 합의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해서 본회의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서 오늘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했었습니다. 그러나 정의와 국회의장께서는 여야 합의가 없는 본회의 개최에 난색을 표하고 계십니다. 대신 오늘 국회의장단과 여야 지도부 연습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기국회가 개원한 지 3주째 접어들고 있지만 경색된 정국이 풀어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여야 원내대표 간의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한 협상을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의장은 오는 26일에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하셨습니다. 민생 현안을 시급히 처리해야 하고 그동안 거대한 시간을 감안하면 너무나 긴 시간입니다. 겨우 살아난 경제회복의 불씨를 살리지 못하고 꺼질 수도 있는 상황이 우려됩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지만 지금은 한 손으로라도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전이 합급한 만큼 이제는 행동으로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국회의장께서는 26일로 제안하신 본회의 일정을 당겨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때가 지나고 나서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국회 운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국회의장님의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내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일부 의원들이 박영선 원내대표의 사퇴를 촉구하고 또 박 원내대표는 탈당을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임시 당대표이자 국회 협상의 창구인 원내대표가 탈당까지 거론한 현재의 상황은 새정치민주연합뿐만 아니라 국회도 비상사태입니다. 당내 압박용이든 아니든 그 실현 가능성 여부를 차치하고라도 제1야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상황은 초유의 사태로 충격적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원내대표에게 사실상 협상 전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원내대표에게 협상 전권을 다시 부여하든지 원내대표를 새로 뽑든지 간에 협상의 주체를 먼저 정하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조속히 자중질환을 수습하고 내부 체제를 정비하기를 당부합니다. 아울러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특별법 2차 합의안을 과감히 수용해서 당 정상화의 첫걸음으로 삼기를 기대합니다.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 법안들에 대해서 평가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들은 경제 살리기와 민생을 위해 국가적으로 매우 시급한 법안들입니다. 법안들의 실제 내용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누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적법 절차를 거쳐 해당 상임위원회와 법사위원회에서 여야가 이미 합의한 국민들을 위한 법안입니다. 유가족분들이 특별법을 우선하려는 심정은 10분 이해합니다. 그러나 국회 현안에 대한 의견 개진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유가족분들께서는 정치 영역으로 들어오시지 말고 순수성을 잃지 말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법을 조속히 마무리 짓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국민안전 최우선이라는 새누리당의 진정성에는 추호도 흔들림이 없을 것입니다. 유가족분들께서는 새누리당의 진정성을 믿어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다음은 북한 인권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제69차 유엔 총회 사상 처음으로 북한 인권을 고위급 회의가 열립니다. 이번 회의에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존 케리 미 국무장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 그리고 유럽의 주요 장관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올 초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북한 주민 인권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 회의의 핵심 이슈는 북한 인권이 될 것입니다. 이를 의식한 듯 북한은 15년 만에 이수영 외무상을 유엔 총회에 파견하고 자체적으로 작성한 방대한 분량의 인권 보고서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하고 나섰습니다. 북한 인권에 대한 세계의 눈이 몰리고 있습니다. 9년 동안 국회에서 방치되고 있는 북한 인권법을 처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유엔 총회에서 연설할 예정입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하고 북한 인권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을 당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모처럼의 호기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실질적인 결과를 내는데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합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은 외면하고 그들의 고통에는 입을 다물면서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외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북한 인권법 제정이 북한 주민들을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실체적인 그리고 실천적인 구호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야의 북한 인권에 대한 걱정과 관심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세계가 북한 인권에 대해 발벗고 나선 만큼 지금 우리 정치권도 북한 인권법 제정에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7회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가 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대회는 평화의 숨결 아시아의 미래라는 기치 아래 45개국에서 선수 및 임원단 13,000여 명이 참가합니다. 성공 개최를 위한 준비 작업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대회 전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빈틈없이 점검하고 각종 경기 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행사를 준비하는 관계자와 자원봉사단의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 선수단들이 만들어갈 감동의 스포츠 드라마 또 기대해봅니다. 오늘 새누리당은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 성공 개최를 기원하고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 인천 아시아드 주 경기장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새누리당은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가 45억 아시아인의 감동이 물결치는 성공적인 대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온몸으로 땀 흘려서 훈련해온 만큼 값진 결실을 기대합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인천이 서해안 시대를 주도할 국제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정치권은 경기가 열리는 동안 무정쟁 기간으로 삼기를 희망합니다. 평화의 숨결 아시아의 미래 그런 구호에 걸맞게 국회에도 신뢰와 상생의 평화가 깃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검찰은 오늘 송강호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련 신학용 의원을 불구속 기소한다고 합니다. 지난 11일 새누리당은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상은 조현용 의원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오늘 검찰이 송광호 의원에 대해서도 불구속 기소를 하게 되면 당원권을 정지시킬 예정입니다. 새누리당 당은 제44조 2항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경우 해당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거듭 확인드립니다.